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오늘 5월 5일입니다. 네. 저희는 좀 해방이 됐지만 네. 5월 5일 어린이날을 위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선물 걱정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각 가정에 1명, 2명 정도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요. 1년 365일 다 어린이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만은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집 밖에 있는 다른 집의 어린이들도 고려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렇죠.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하는데요. 저희 방송 오늘 함께 하시면 그런 선물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책 2권 골랐습니다. 저자 2분 모셨고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은 동화 작가 2분입니다. 우리 아빠는 택배맨의 양지한 작가, 나는 그냥 나예요의 김혜원 작가 2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 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제 각각 한 권씩 쓰신 2권인데요. 이게 기획이 된 5권 중에 각 한 권이더라고요. 손잡고 걸어요 시리즈 가운데 2권을 골랐는데 먼저 개인 책부터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양지한 작가님의 아빠는 택배맨. 저 아빠는 택배맨은 우리 사회에 있는 노동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3편의 짧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첫 편에는 급식 조리 종사원인 엄마 이야기. 두 번째는 택배 기사 하고 계신 아빠와 삼촌 이야기. 세 번째는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의 아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사회에서 좀 다루어지지 않는 소재인 것 같고요. 특히 동화에서 다뤘다라는 게 되게 사실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한 것도 있는데요. 김혜원 작가님 얘기하신 내용은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사실 다를 게 없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다문화 가정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계속 뭔가 일깨워주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이런 환경에서 뭔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3명의 아이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획 5권의 기획된 책들 중에 2권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획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손잡고 걸어요라는 시리즈가 기획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차별이나 편견 이런 거 없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별과 편견 이런 거를 이렇게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로 좀 더 세상을 올바른 시선으로 보자. 그래서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과 교감하는 인권 감수성을 좀 키워주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쓰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동화 그러면 뭐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 또는 왕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문화 가정 이야기라든지 비정규직 노동 이야기 또 택배맨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것들을 좀 동화해서 다루게 된 계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책을 기획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예전의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학원이나 학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기본적인 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근데 요즘 동화들의 대부분은 그런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날 수는 없으나 동화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동화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세 권도 네네.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산골 도사들의 고구마학교요. 딱 제목에 나오지만 그 산골 아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밝은 그 즐거운 그런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고요. 고제는 알고 있다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이 더불어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책은 그날 밤 이영준. 아마 이거는 그동안 동화에서 뭐 간혹 다루긴 했지만 입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손잡고 걸어요 시리즈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권을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빠는 택배맨부터 네.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그 작가의 말 중에 일부분을 좀 직접 읽어드릴게요. 네.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죠. 일 자체에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고 울러대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요. 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건데 말이지요.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따로 없고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고 믿어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소중한 일이지요. 작가의 말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 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세 편의 이야기 각각 주인공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민우 엄마, 택배 기사인 차나 아빠, 굴뚝 농성을 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인 승범 아저씨 이렇게 주인공이에요. 인물 선정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분들의 삶이 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하기 힘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주는 그래서 만나도. 자주 네. 또 택배의 기본 단가가 800원이라는 거 저는 네. 아주 놀라운 가격인데요. 그걸 갖고 사실 수십 개를 하루에 해도 네. 기본 임금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취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취재의 뒷얘기 뭐 얘기해 줄 게 있습니까? 아, 예. 저희 이 시리즈 전체 자체가 현장 소리를 제대로 담는다. 이거가 기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의 활동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분이 하면 좋겠느냐 일단 물어봤고요. 그리고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건강노동연대 분, 활동가 분한테는 그렇게 급식조리사 분을 소개를 받고 취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신문 기자가 기사 쓰는 것처럼 작가도 취재를 네. 열심히 했다는 건데요. 우리 네. 김 작가님 보시기에 우리 아빠는 택배맨 보고 나서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바로 옆에 네. 작가를 두고 네. 평가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뭐 정말- 친구분이라고 하시니까 네, 더군다나. 이렇게 평가를 안 했네요. 네. 사실은 이 친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려운, 무거운 소재이기도 하고 무거운 소재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쉽게 말을 건네는가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는 동안 제가 정말 같이 걱정하다가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역시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작품 전부 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갖춰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이게 노동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간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관계이신 것 좋은 같아서.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의 직업이 그 직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잖아요. 네. 이게 참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맞아요. 네, 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까 하는 문제들인데 이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맞추셨단 말이에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시리즈 다른 건들은 아이가 뭐 장애아라든지 입양아라든지 이렇게 당사자라서 어쩌면 아이들하고 더 이렇게 밀접하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일단은 부모님이고 그런데 부모님 직업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혹시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실마리를 좀 어떻게 푸시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실은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차별하고 편견하고 이게 사실은 많지 않는데 그게 이제 습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좀 애를 썼어요. 직업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이들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별, 편견 요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맞춰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취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가 이런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 주는 건 좋은데 약자다, 소외됐다 이렇게 해서 어둡고 이렇게 슬프게 보이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림도 그렇게 어둡게 나온다, 나이 들게 나오거나 막 이렇게 좀 열악하게 나오는 거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아는 거를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아 하는 분이 또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 아이가 학교 급식 조리사 분이신데요. 1, 2학년 때는 되게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다음부터는 학교도 같이 안 가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 내가 아이였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직업이었을 때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 그런 거를 좀 실마리로 잡아서 네. 이야기를 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성장 과정에서 보면 부모님이 좀 이렇게 네. 멋진 모습은 친구들한테 좀 과시하고 싶지만 그렇지 네. 않은 모습들은 사실 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나 이런 차별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그냥 나예요.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다문화 얘기 다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그 사랑방 이야기를 다문화 사랑방 이야기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취재 과정에서 저희 주변에 다문화 사랑방이 굉장히 많이 운영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몇 군데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 운영하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공부방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봤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사실은 지금 이 공부방의 문제가 다문화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규정 짓는 게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어요. 진짜 다문화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제가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문화 사랑방을 좀 더 취재를 하고 그 안에서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방에 관심 갖게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담담하지만 또 어떤 그 예민한 부분이 놓치지 않고 이 책에 독자들이 읽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이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책에서 다문화 과정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그 공연을 함께 준비해요.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공연을 마친 우리는 무대 옆에 모여 숨을 돌렸어요. 사랑방 선생님은 아주 잘했다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난 모르는 어른들도 잘했다고 칭찬했죠. 맨 뒤에 서 있는 내 친구는 휴대전화로 다 찍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눈에 띄었죠. 우리 공연을 다 지켜본 것 같았어요. 나는 괜히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옆에 서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쟤 다문화였어? 나는 올 크리스마스 때는 공연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분명히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니까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문화라고 구분짓는 게 싫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멋대로 분류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거대한 우주에 떠있는 수만 개의 별 중 하나인 작은 행성에 살아요. 나는 그 행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예요.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우리 주인공이 어떠한 그 마음의 그 심적 갈등이 있는지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요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 아이들, 또 예민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네. 그걸 저희가 어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그거를 실천하는 분들도 뭔가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게 문제인데, 그 대상화시킨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읽는 자세는 아직도 부족하죠. 그 아이들과 직접 좀 인터뷰도 하고 하셨나요? 인터뷰도 했고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사랑방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나가서 밥을 지어주고 있어요. 네.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죠. 네. 근데 그렇게 만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 같은 게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돌림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따돌리지 마라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회 전반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사회 전반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게 돼야 아이들도 생각이 바뀌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은 개선했을 것 같다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 출신의 국회의원도 한 명이 있어서 사실은 고정관념을 좀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동화책을 이제 아이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보고 나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던가요? 아이들이 제가 만나본 아이들이요, 특히 싫어하는 이야기를 왕따 직접 다루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 오히려 다문화 아닌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고요.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때도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 짓고 딱 나눠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참 다행인 것이 그 일반 독자들을 만났을 때 그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서평. 그렇죠. 네, 맞아요. 서평을 얘기했다는 게 참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양 작가님도 사실은 그 내용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노동 현실을 많많이 다루고 있어서요. 정작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작 해당 택배맨을 갖고 있는 아이라든지 조리사
이런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갖던가요? 다른 그러니까 그 택배 기사 하시는 분이 아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그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왔는데 우리 아빠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빠도 되게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한다고 책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우리 아빠 얘기도 참 고생하시고 좋은데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좀 어둡고 무겁고 이랬는데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아는 만큼 느끼게 되니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자기 그 직업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되게 고생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사실 그때 그 특별한 편견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훨씬 더 감수성이 맞아요. 예, 막 발달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아빠는 택배맨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가 선정한 2017 토론하기 좋은 책 10권에 들었어요. 예. 선정 배경 혹시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권 안 되는지만 그 중에서 특히 현장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어린이 동화책 중에 그 기획물이라든지 정보 도서 같은 거에 일과 직업에 대한 이런 책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실 지금 아이들이 컸을 때 할 수 있는 직업은 지금 있는 직업의 60~70%는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너희 꿈은 뭐니?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직업을 유도하는 이렇게 돼서 그런 면에서 노동의 가치, 일을 왜 해야 되고 얼마나 소중하고 다양한 일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그 일의 차별을 갖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을까. 김 작가님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쪽으로 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토론할 수 있는 팁을 좀 준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거 철학과 네. 중간고사 시험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책은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정작 질문은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너는 누구니? 그래서 그런 식의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 이야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문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겠다. 되게 철학적인 국면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다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확대돼서 아이들이 제 다문화야라고 구분지었던 것에 벗어나서 그럼 난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토론은 내가 진행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토론 팁 좀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노동은 문제, 노동의 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 네.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해와 동정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동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 그 직업에 자부심도 있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으니까 동정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직업 노동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다 이제 공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방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제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원 작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통해서 너는 누구니, 이 지구상에 사는 지금 살고 있는 너는 누구니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떤 본인 관계, 내 주위의 이웃들 뭐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좀 더 나은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부모라면 누구든 행복한 사회에서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과연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 친구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되니? 또 옆에 친구가 행복해야 돼요. 결국은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의 행복한 사회는 사회 전반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만들어진다. 네. 네, 그런 깨달음 때문에 좀 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쓰는 책들도 그래서 좀 더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작가를 모셔서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아까 공주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로 새로운 얘기인 것 같고요. 제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고요. 언제가 가장 글쓴 보람이 있으셨어요? 아,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늘. 제가 일 자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 이런 걸로는 아직 만족하고 있지 못해서 보람은 아이들이 그래도 그 책을 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를 제 책을 붙잡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읽지 않을까라는 거에 조금 보람을 느낄까요? 네. 지금은 웃고 그러시지만 사실 글 쓴다는 게 되게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가장 힘들 때, 그때는 언제세요? 날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문자로. 근데 그 과정이 제 뜻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제가 과연 이 글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끊임없이. 네. 우리 막내 작가도 사실 동화 작가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화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이런 자질을 좀 길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작가의 첫째 조건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또 특별히 또 동화 작가라면 그 인류뿐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사랑. 저희는 뭐 의나 동화도 많고 모든 거에 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면은 그 따뜻한 시선, 애정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동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작가님께서도 후배 작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스스로도 못해서 조언하긴 그런데요. 굳이 조언을 하게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화는 쉽게 써야 되는데 쉽게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 보면서 일단 짧고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이 금방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사실은 동화 같은 소재로 어른들도 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좋죠. 어린이들 구별하지 않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어린 아이들의 그 눈높이나 아니면 맞아요. 그 이해의 그 반경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견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가고 훨씬 전곡을 찌를 때가 많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되게 그런-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제가 이 책을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느낀 게 어른들이랑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잘해야 되겠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 편견을 심어주고 차별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조금 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빨리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아이들이 생각이 공감의 능력이 훌륭하잖아요. 저는 이런 공감의 능력을 보게 되면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 배양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사고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고력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공감이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 근데 아마 동화책은 뭐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네.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저기 동화책이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사실 아까 이제 공주 얘기, 왕자 얘기 했었는데 사실 이것만 봐도 좀 다양한 사회적 소재 아니겠어요? 좀 동화의 세계적인 뭐 트렌드 또는 한국의 트렌드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양해졌다라는 게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동화책을 만들었다면 지금 작가들은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지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찾는 작업을 우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화는 또 판타지성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판타지 이야기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동화에도 SF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리 탐정 이런 이야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아이들과 함께 가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취향에 맞는 예. 책을 골라준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없이 네. 고맙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를 좀 권하고 맞아요. 추천하려면 그 부모들이 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들께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좋은 책을 글쎄 좋은 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 읽힐 만한 책을 고르는 방법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읽어야 되는 직접 건가요? 네. 그 말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소설보다 얇아서요. 직접 읽으셔야 아이들과 이 소통하는 이 동화가 또 소통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두꺼운 글씨 많은 동화가 아니더라도 그림책들은 요즘 고학년 정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좋은 그림책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림책을 읽고 그걸 직접 권유하시는 게 좋은 책을 고르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독서 문화를 좀 선도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양한 동화책들을 제공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까지는 아주 좋은 다채로운 거예요. 노동 현실이나 다문화 이런 건데 혹시 다음 기획에 나 이런 거 좀 쓰고 싶다라는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이들이 생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저희 그 동화 작가들이 그렇게 즐겁게 놀고도 잘하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 동화 속에 놀이, 모험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실컷 놀고 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예. 언제 근데 꿈이 상당히 엄청난 목표 같은데요. 사실 책 그러면 되게 이제 학습의 대상으로만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놀이하는 것과 같은 책 기대됩니다. 네. 저는 지금 기억을 소재로 한 그 동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있는 게 좋은 것인가? 얼만큼 기억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대됩니다. 아주 흥미로울 것 뭐 같습니다. 동화의 주제를 넘어서 우리가 철학적이지. 성인들도 다 관심 있는 그런 주제여서 만들면 저도 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서 선물해 주실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2권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마무리 질문, 공식 질문이 네. 있습니다. 두 분께서 항상 가슴에 안고 있는 내 인생의 한 줄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딱 한 줄인데요. 그 정조 어록 중에 일등록이라는 어록 중에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할 때도 생각하고 그 글귀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영국의 존 버거라는 작가인데요. 인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선을 긋는 문제이고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는 각자가 정해야 해. 다른 사람의 선을 대신 그어줄 수는 없어. 물론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글귀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들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콕콕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서요. 네. 네, 아주 기분 좋았고요. 저희도 오랜만에 특별한 어린이날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 좋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손잡고 걸어요 시리즈 가운데 우리 아빠는 택배맨의 양지한 작가님, 그리고 나는 그냥 나예요의 김혜원 작가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어린 시절 동화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계시죠? 동화란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동화를 통해서 옛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세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꿈꾸어 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솝우화, 피노키오, 헨셀과 그레텔 등의 동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양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게 마련이지요.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오늘 접한 두 권의 동화책은 참 의미 있습니다. 양지한 작가는 하루에 8톤의 무게를 다루는 급식조리사 엄마 이야기, 그리고 하나에 800원 정도의 배달비를 받고 일하는 바람택배의 택배맨 아빠 이야기, 그리고 굴뚝 위에 올라가 시위하는 비정규직 아저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혜원 작가는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아빠로 둔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방글라데시 식료품을 파는 현선의 가족 이야기, 또 사람들이 나를 다문화라고 구분짓는 게 싫다면서 나는 그냥 나예요 라고 말하는 다문화 소녀의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과 다문화 상황을 이해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지한 작가는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따로 없고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동화책을 읽고 생각한 아이들은 분명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획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현실을 담은 의미 있는 동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별들이 내려와 네 맘을 밝혀주는 이 순간 수많은 얘기와